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질문이라 얘기했는데 사연입니다, 사연. 김동님. 시청자 사연. 자, 김동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짧은 사연. 자, 이렇게 또 그 사연을 주신 김동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느고 길게라도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태 일 구하면서 자잘한 것에 욕심을 부렸는 것 같은데 예전에 부모님께서 가느고 길게 일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게 인상 깊어서 질문드립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는 것이 좋을지, 그래도 지금은 이익이 적어도 길게 보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태 생산직 사연 등 힘든 일 하시는 사람들도 많은데 너무 욕심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기 반성차 사연 남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짧고 굵게 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가는 거 길게 가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게 많을 것 같은데 짧고 굵게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는 걸 길게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추세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가는 거 길게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보통 짧고 굵게 가시는 분들 누구냐? 예,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한방 노리시는 분들이 보통 짧고 굵게 가는 거죠. 근데 그 외의 사람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는 거 길게 가는 거 원합니다. 가는 거 길게. 그러면 가는 거 길게 가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됩니다. 공무원 시험. 직업 자체가 가는 거 길게 가는 직업이에요. 처음에는 작지만 서서히 따박따박 이제 호봉 쌓이고 기본급 올라가고 진급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작지만 조금씩 꾸준하게 오르면서 나중에 가면 이제 좀 돈이 좀 제법 어, 좀 받는 공무원. 그래서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이익을 쫓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길게 보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을 기준으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익보다는 가누고 긴 삶을 원합니다. 왜냐? 왜 그런가 하면 자, 가늘고 긴 삶이 뭐겠습니까? 네, 가늘고 긴 삶이 뭐냐 하면 안정적인 삶이에요. 중간에 뭐 정리해거리 뭐니 하면서 혹시나 중간에 나가들이 안 되고 내가 사고만 안 치면 꾸준하게 다닐 수 있는 직장. 현재 그 직장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이죠,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뭐 공무원도 있고 요즘에 문제가 되는 LH가 뭡니까? 네, 공기업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시키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찾고 계시는 대기업 생산직. 또 제가 봤을 때 가느고 긴 삶에 들어갑니다. 왜 대기업 생산직이 무슨 왜 가느고 긴 삶이냐 하는데 대기업 생산직 대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노조가 있어요, 노조. 그냥 노조가 있는 게 아니라 강성 노조가 있어요, 강성 노조. 그래서 이제 대기업 생산직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거기 사고를 친다거나 자기 발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정년이 보장이 돼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현차 계열사,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이런데 거의 노조가 세잖아요. 노조가 세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티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 세 가지를 많이 노리고 있죠. 돈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받잖아요.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에. 물론 몸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능고 긴 삶을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경기 불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불황이고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용 불안. 예. 고용 불안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이 받는 직장보다는 급여가 적어도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합니다. 물론 저 급여가 적어도 안정적인 직장이 대기업 생산직을 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공기업도 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내주택 공사, 이제 LH를 안 부르죠. 내주택이라고 부르죠. 내주택. 네, 내주택 토지공사 뭐 이런데, 아니면 뭐 한국전력공사, 뭐 조폐공사, 신용보증기금, 뭐 인천국제공항 뭐 이런 데는 뭐 웬만한 대기업 준하는 연봉을 받으니까 그 길 대환 나머지 공무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메이저급 제외하는 공기업, 그리고 일반적인 공무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사실 좀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실망을 하냐? 뭐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뭐 실망할 수 있는데, 가장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월급이 작아요. 월급이 작아. 월급이 작습니다. 정말 박봉이라 내가 진짜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고, 박봉이라 좋으니까 일단 뽑아만 주십시오 해가지고 정말 들어왔는데, 정말 내가 그 명서를 받아보니까 이 정도로 박봉일 줄이야. 와, 이거 가지고 내가 어? 뭐 학자금 갚고 뭐 세금 내고 뭐 용돈 쓰고 하면 진짜 남는 게 없네. 와, 이걸 어떻게 먹고 살지? 물론 먹고 살아집니다. 그걸로 아껴 써야죠.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돈 많이 받는 직장이 대기업이죠. 대기업 사무직인데, 대기업 사무직은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하죠. 왜냐면 대기업이 요즘에 좀 반도체를 제외하면 어려워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50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40전에도 나와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대기업이 이미 그 종신고용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네, 종신고용. 50 버티는 것만 해도 오래 버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하프니 뭐 제가 반갑습니다. 보통 40대 초반에 나오면 물론 그동안 많이 번 걸 가지고 뭐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지만 난감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40대 초반에 나와버리면 그중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보통 애가 커가지고 학교를 다닐 시점이란 말이에요. 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제 학원 보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돈 많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대기업 나오신 분들 치킨집 차리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수순이 다 이유가 있어. 대기업 받을 때만큼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나오고 나서 그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돈 다 많이 모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마이너스인 사람들도 많아. 마이너스인 사람들도 뭐 안전적인 상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버스 기사들. 버스 기사. 뭐 시내버스 기사들. 거기 거의 무기계약직인데 들어가면 안 잘리죠 거의. 뭐 광역시에 있는 시내버스 기사들. 뭐 대구시 같은 경우는 거의 중공무원 정도, 중공무원. 서울시도 준공무원. 그리고 보자. 뭐 고속버스 기사.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돈 적어도 좋으니까 가는 거 길게 하고 싶다. 오래 일하고 싶다. 나이 들어서도 일하고 싶다. 안 잘리고 일하고 싶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증거죠. 물론 메로나 때 어려진 것도 있지만
원래부터 어려웠어요. 원래부터. 그리고 설령 메로나가 뭐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복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2020년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2022년 넘어서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까지 2년 동안은 그냥 이 수준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지도 않을 테고 지금 들어간 사람들도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하게 될지. 불안불안한 거죠.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불안불안해요, 사실.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 지금 드래그한 공무원은 공기업에 더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대기업 생산직은 나이가 차가지고 못 들어가잖아. 나이 찬 사람도 안 받아주잖아요. 나이가 어릴 때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중소기업도 다니는 것만으로 가능하고 긴 사람이 어려울까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잘 골라서 가야죠. 잘 골라서. 중소기업 다니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고 긴 사람이 어려울까? 가능하다고 봐요. 중소기업 의뢰도 생명력이 강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생명력이 강한 회사들이. 오히려 사기업보다 생명력이 찌긴 회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연식 의뢰도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가능고 길게 갈 수 있는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김도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보통 어떤 경우냐 하면 사무실 와 있는 중소기업 아니에요. 사무실과 현장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사무실 직원보다 현장 직원이 많은 곳입니다. 현장 직원이 월등히 많은 곳. 사실 중소기업에서 사무실 직원들이 막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도 사무실과 현장직의 비율이 2대8이었어요. 2대8. 그리고 남자 직원이 가늘고 긴 삶을 가려면 현장을 좀 알아야 돼요. 현장 일을 해야 됩니다. 기계를 좀 만질 줄 알아야 돼요. 사무실만 해가지고는 사실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소기업 다니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중소기업에서 여기서 오래 하려면 기계를 좀 만질 줄 알아야 된다고. 기기랑 사무실을 같이 하면 네가 크겠지만 사무실만 해가지고는 올라가는 게 정해져 있다. 과장까지 절대 안 올려줄 거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데서 오래 버티는 분들을 보면 기계도 다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계 같은 거 좀 많이 다루고 현장 지식도 알고 있고 그리고 사무실에 캐드나 어떤 프로그램도 다룰 줄 아는 멀티가 되는 사람들, 멀티플레이어 이런 사람들이 설령 그 회사 다닌다 하더라도 다른 데 스카우트 오거나 이직이 가능해요. 중소기업 같은 게 이직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뭐냐면 내가 실력이 있으면 내가 실력이 있고 이 바닥에서 날 아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다닌 중소기업이 망해도 이직이 쉽습니다. 내 실력과 피지컬을 좀 많이 올려놓으면 내가 특별하게 크게 욕심 안 받으면 아는 사람 좀 많이 거래처 많이 뚫려 있으면 쉽습니다. 영업권이 확실한 곳이라고요? 근데 중소기업이 영업권이 확실하다 하긴 좀 그래요. 영업권이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업력이 있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중소기업 같은 보통 중소기업 영업 얘기하자면 사실 보면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 영업을 뚫는 게 사실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이미 다 먹어놨기 때문에 쪼매난 걸로 쪼갈라 먹기 이제 나눠 먹기 하는 시점이라서. 그렇죠. 세탁소 같은 거 좋아요. 의외로 세탁소가 좋습니다. 세탁이 좋아요. 제가 장담하는 세탁은 안 망합니다. 세탁 같은 거. 중국집 배달 아니면 중국집 주방장이나 세탁일 같은 거.
왜냐하면 요식업 중에 제일 안 망한 직종이 중국집이거든요. 중국집. 예를 들어서 뭐 공당 같은데 중국집 같은데 20년 30년 된 데 많습니다. 허름한데 안 망하고 계속 잘 다니는 데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공단의 공장 직원들이 짜장면 매일 시켜 먹거든요. 자주 시켜 먹거든요. 세탁소도 보면 그 뭐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뭐 수선도 많이 하고 드라이 클리닝도 있고 뭐 지퍼 고장 난 것도 많이 고치고 세탁도 하고 많이 합니다. 네, 돈이 되죠. 근데 중식이 졸라 힘들어요. 상노가다입니다. 상노가다. 네. 중식이 배우면 돈이 되는데 중식을 또 배우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팔 힘이 세야 돼. 요 동네 세탁소 같은데 뭐 오래 버티잖아요. 한번 이렇게 세탁소 자리 잡은 데 보면 굉장히 오래 버텨. 세탁소가 막 내가 1년 하고 망하고 하는 거 못 봤어요. 동네. 저희 동네도 뭐 한 20년, 30년? 아니 고깃집 힘들어요, 승준이. 고깃집 힘들어. 고깃집도 망한데 오히려 고깃집이 제일 망했습니다, 승준이. 고깃집이. 완전 스릴이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중국집 할 때 여러분 뭘 달아야 되냐면 웍이라는 걸 달아야 돼. 웍. 그 일반 후라이팬이 아니라 원형으로 되는 그 웍이라는 걸 달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 하루 종일 스냅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그 TV 같은 거 못 봤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일반 사람도 못 들어 그거. 잠깐만 들어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중국집 가면 그 중국집 주방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중국집 주방이 어떻게 하면 아침에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놔요. 예. 아침에 한 50인분 있죠. 짜장면이나 짬뽕 50인분이 미리 작업을 해 놓습니다. 그 전날 양파하고 채소 같은 거 다 썰어 가지고 아침에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배달 왔다 하면 조금만 떠 가지고 데펴 놓고 면 넣고 바로 보냅니다. 미리 그래서 아침에 보면 중국집 주방장분들이 뭐 탕수육이나 뭐 탕수육 소스나 짬뽕이나 짜장 같은 거 미리 만들어 놔요. 예. 그걸 한 50인분을 해가지고 통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간짜장 두 개하고 짜장 둘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그 양 퍼가지고 데펴놓고 면 삶아가지고 그냥 부어놓고 예, 부어놓고 하는 거. 그게 정석이에요, 정석. 예, 그게 정석입니다. 아침에 졸라 힘들어요, 아침에 오전에. 정말 힘들어. 그게 아마 아침 힘들어서 아마 죽을 거야, 아마. 그거 미리 만들어 놓고 데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데피는 거는. 근데 처음에 이제 죽 같은 거를 만들어 그게 진짜 무겁거든요. 그 가득 채워가지고 반 가득 채워가지고 기름 넣고 막 돌리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어.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맛보고 아 됐다 하면 이제 그 통 있죠 왜 우리 예전에 왜 급식 같은 데 보면 그 큰 솥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 놓고 부어가 한 웍으로 한 4개 5개 해가지고 한 60분 70분 해가지고 부어 놓고 짬뽕 따로 짜장 따로 우동 따로 뭐 이렇게 넣어 놓고 뭐 해물 짬뽕이라고 하면 이제 즉석에서 써 놓은 거 있죠 그 해물 같은 거 꺼내 가지고 원래 했던 짬뽕에다가 넣어 놓고 다시 데피고 데쳐가지고 데피고 그래가지고 면 비계 있잖아요. 기계 삶아가지고 부어놓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일반 요리를 생각하면 안 돼. 중국집이. 예. 정말 힘들고 그리고 화상도 많이 입어요. 화상. 뭐 뜨거운 물 튀고 물집 잡히는 거 기본이야. 그리고 화기를 엄청 세게 다르잖아요. 엄청 센 불로 하거든요. 엄청 센 불. 그 왜 그 업소형 그 가스레인지 좀 우리나라란다. 그 가정에서 쓰는 가스레인지하고 달라요. 화력이 장난 아니야. 여러분 라면 그 업소형 그 가스레인지도 있잖아요. 라면 끓이면 1분 안에 익습니다. 그걸로 먹으면 진짜 라면 진짜 맛있어요. 그 업소형 그 가스레인지 있죠. 그걸로 하면 라면 웬만한 거 1분 안에 익어요. 엄청 세요.
화력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라면 1분 컷이에요, 그냥. 면 넣고 끓이면, 면 넣고 끓이면, 근데 맛이 진짜 맛있어요. 약간, 왜냐하면 불맛이 살아있거든요, 불맛이. 라면이 불맛이 나요. 라면이 불맛이 나. 내가 먹었던 그냥 인스턴트 집에서 끓였던 그 라면 맛이 아니야. 뭔가 달라요. 똑같이 넣었는데 달라. 진짜로. 왜 보면, 식당에서 라면 먹는 거 맛있잖아요. 그게 보면 다 그런 경우예요. 예전에 뭐야, 그, 생활의 달인에 그때 나왔잖아요. 그 대학교 매점에서 라면 하는 그 물 엄청 세잖아요. 그걸로 하면 1분 거의 1분 하고 한 10초 20초면 다 익어요. 예. 네. 그 왜 보면 식당 아줌마 나와가지고 라면 도피잖아요. 그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 아줌마가 하는 거. 그게 왜 빨리빨리 하냐? 빨리 안 하면 손이 익어버려요. 그게 엄청 세기 때문에. 그 왜 그 라면 아줌마 나가 라면 이렇게 한번 스냅으로 탁탁 듣잖아요. 그게 조금만 늦으면 그냥 손이 익어버려 그냥 화상이 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면발도 다르고. 자, 아무튼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도 보면 연역이 오래됐고 한 데가 있어. 올해 중소기업이 내가 봤을 때 대기업보다 위기 관리 능력이 위기 관리 능력이 안 좋아요. 오히려 중소기업 위기 관리 능력이 더 뛰어나.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우 같은 데 봐봐요. 대우 같은 데 봐. 조소기업도 많고 근데 중소기업 의외로 잘 버티는 데 많거든요. 의외로 잘 버텨요. 나 그런 거 보면 신기하다니까. 근데 보면 어떻게든 버티더라고요. 이 시기도. 근데 중소기업이 사무실로 오래 버티려고 하면 뭐 전문성을 키워야 되죠. 전문성을 키워야 되고 전문성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아부나 아첨은 필수입니다. 아부 아첨. 보니까 유튜버 중에 그 김돈이 보셨나 보네. 중소기업 브이로그 하신 분 있거든요. 중소기업 다니신 분, 서울의 중소기업 다니신 그분도 사무직인 것 같아요. 그 늪84님이라고 있어요. 늪84. 유튜브에 늪84라 치면 나와요. 그분도 지방에 서울 와가지고 서울의 중소기업들 그분 사무실 직원들이 아마 사무실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일을 하시니까 서울은 공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장을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 모델을 잡는다면 그분을 모델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동희? 아, 늪84. 늪하고 숫자 84. 84년생이신 것 같아요. 84년생. 그리고 김동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김동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연자분은 이미 집이 있으니까, 돈 나갈 일이 없으니, 돈 나갈 일이 없으니, 가느고 긴 직장이, 직장을 추천하는 게 맞죠. 맞아요, 맞아요. 늪에 빠진 84. 그런데 줄여가지고 늪 84예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김노님 같은 경우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분은요 서울에 전셋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셋집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어떤 이제 서울에서 이제 생활하는 어떤 보통의 어떤 그런 돈 없는 청년들하고 좀 다릅니다. 예, 서울에서 전셋집을 가지고 있어요. 입장이 다르죠. 보통의 다른 사람들 월세 걱정해야 되잖아요. 월세나 뭐 이런 거 걱정해야 돼. 저분은 월세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김동희 입장에서 왜 가는 거 길게 졌냐 하면 가는 거 길게 가야 되는 이유.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중소기업 아마 서울의 중소기업 월급 해봐야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거기서 거기. 많아봐야 내가 봤을 때 2, 30만원 차이고, 2, 30만원 차이. 2, 30만원. 서울도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김동준 아시잖아요. 많지가 않아. 그리고, 자주 관두면, 생각해보면, 자주 관두면 또 공백 생기고, 돈 끊기고, 돈 끊기니까 돈 안 모이고, 지금 김동준이 겪었던 악순환의 반복. 맞잖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뭐 180만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면서 뭐 좀 작아도 어떻게 꾸준하게 나오니까 뭐 적금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 많이 받다가 갑자기 일 관둬버려요. 관두면 다음 직장 들어가는데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동안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내가 모아놓은 돈 가지고, 내가 남아있는 돈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요즘 같은 시국에 직장을 바로 들어가기 힘들잖아. 그럼 내가 4달 놀았다 치면 4달에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전 직장 한 230 받았으면 4달 못했으면 920만 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김돈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니고 관두고, 다니고 관두고, 다니고 관두고를 반복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이거를 가계부를 짜가지고 내가 일 못한 만큼의 이제 이거를 나름의 일당으로 쳐가지고 계산을 때려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로스가 많이 필 거예요. 김돈희 입장에서. 물론 김돈희면 돈을 잘 안 쓰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돈이 안 보이는 거죠. 돈이 안 보이죠. 돈이 더 나가죠.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물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김돈희 같은 경우에는 가느고 긴 직장을 가요. 처음부터 막 엄청 많이 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일이 빡세다거나 아니면 근무 강도가 엄청 세거나 다 그런 경우. 저번에 그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번에 제 방송에 김슬기 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하시는 분. 그분 아마 서울 쪽에 아시겠는데, 그분도 젊은 직원 없어가지고 젊은 직원 말 안 들어 힘들어하는데, 그런 정도 직장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들어오시나 보네. 아무튼 김동님이 이렇게 포커스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안 들어오시네요.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해봐야 월급이 많을 수가 없어요. 많을 수가 없어. 뭐 10만 원 줄게 20만 원 줄게 해봐야 크게 막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저 느낄 게 뭐냐 하면, 돈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 10만 원 20만 원 더 주는 거에 차이가 커요. 물론 돈을 더 많이 받아 좋긴 한데 그만큼 뭐 빡세거나 힘든 거 시켜요. 뭔가 어려움이 분명히 따라요. 그래서 김동님 앞으로 가내고 길게, 좀 월급이 좀 아쉽더라도 크게 힘들거나 내 비전을 생각해보면 나쁘지가 않으면 길게 일하는 게 낫다. 그리고 김동님 생각해보세요. 길게 일해야 나중에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수 있잖아요. 평판도 좋아지고, 아, 이 사람 이 바닥에서 좀 오래 일했다. 뭐 이제 일하다 보면 거래처도 보고 하면서, 아, 얘 이 사람 담당자기 때문에 여기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하기 때문에 잘한다 하면 나중에 이력서 적으려 당당하게 내가 뭐 한 4, 5년 했어, 5년 했다,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더 좋은데 스카우트 기회도 있고. 근데 일하다 간두고, 일하다 간두고, 일하다 간두고 해봐요. 아, 이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몇 달 못 버티고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동님은 일이 힘든 것보단 좀 안 힘든데 대신에 월급이 적어도 가느고 길게 오래 다닐 수 있고 크게 회사가 위태위태하지 않는 곳, 이런 걸 위주로 아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김동님 뭐 이제 뭐 직업 같은 거 생각하시는데 선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생활 열심히 하시고 좋은데 꼭 다니셔가지고 이번엔 오래오래 다니셔야 되잖아요. 정말 꼭 오래오래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